안녕하십니까. 오중근 쏙쏙 경제 오중근입니다. 그제 이제 발표된 삼성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12조 원의 상속세, 거기다가 이제 기정 포함해서 16조 원을 사유에 환원했습니다. 총 재산 26조 원 중에서 약 60%에 해당하는 16조 원을 국가와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을 할 때는 기업 보고, 즉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마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의 재정을 법인세 납부를 통해서 정부 재정에 기여하고, 또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정부 법인세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할 정도의 재정에 기여하고 있고, 또 계열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소득세까지 합하면은 정말 삼성이 국가의 재정에 기여하는 바는 정말 엄청나게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할 때는 그걸 흔히 기업 보국이라고 합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윤을 창출해서 계속 기업들을 투자해서 또 새로운 또 일자리를 일궈내고, 그다음에 또 세금 납부를 통해서 정부 재정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기업 보국이죠. 삼성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손색 없이 기업 보국을 해온 그룹입니다. 지금도 반도체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수출액의 18%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수출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속에서도 반도체 약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하고, 그나마 또 반도체 설비 투자 때문에 설비 투자가 증가해서 그나마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실공히 정말 1980년대 암울할 시절에 아무도 일본의 반도체를 끄끄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시절에 반도체 투자에서 오늘은 일본을 제치고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그런 모습. 또 80년대까지 하더라도 일본의 소니사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모바일 폰을 가지고 이기리라면 아무도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던 시절에 모바일 폰을 투자해서 오늘은 일본을 제치고, 지금 미국의 애플까지 시장 점유율 면에서 애플을 제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어디 가서도 우리는 삼성의 깃발을 보면서, 광고판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지금은 가전제품도, 삼성의 가전제품은 세계 어디 가도 백화점에 가장 앞에 진열되어 있을 걸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고이건 회장의 상속세와 사회에 관한 16조를 보면서 돌아가신 후에는 다시 또 이런 사회와 국가와 사회 환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보국하는 그런 큰 울림을 사회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편 그러한 큰 울림을 준 반면에 과연 기업이 평생 일궈온, 지금 이제 반도체 공장 하나 더 지어서 반도체 경쟁에서 초격차를 벌려나가야 할 때, 지금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 건 대개 한 적어도 10조, 많게는 20조 이상 듭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 반도체에서 인수하려고 하는 네덜란드의 자동차 반도체만 하더라도 현재 약 6조 원 정도 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를 내느라고 기업을 주식을 팔아야 되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초격차를 위한 신규 투자를 하겠습니까? 정말 답답한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반도체 초격차를 더 앞서가야 할 때 오히려 주식을 팔아야 되고 기업을 팔아야 되고 대출을 받아야 되니, 어떻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덜란드 자동차 반도체 인수는 사실상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의 상속세 납부를 보면서 많은 기업들이 가슴을 정말 졸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우리가 열심히 해서 기업을 일구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국내에서 할 것인가, 해외에서 할 것인가. 이미 벌써 2019년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국가 간의 거래가 좀 약해졌습니다. 2019년에 우리나라 기업이 약 4,000개가 해외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설비 투자 약 거의 한 3, 40%가 해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업들이. 국내에서 안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것도 가속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업가들의 그
흔히들 동물적 건성이라고,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일반 이론에서 기업가들은 동물적 건성으로 일을 한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투자를 20조 원 들여서 공장 하나 지으면은 과연 한 10년, 20년 동안 버텨나갈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버텨나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업가의 동물적 건성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기업가 정신이라고도 점잖하게 표현을 하죠. 그런 기업가 정신이 훼손되고 약화되면은 국가 경제는 추락하는 거죠. 전 이번에 엄청난 스티브 잡스보다도 애플의 창업주 스티브 잡스보다도 4배나 많은 상속세를 낸 고이건희 회장의 상속세를 보면서 많은 기업가들이 오히려 그 동물적 건성 혹은 기업가 정신이 위축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경제는 추락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 제가 몇 군데 신문을 찾아보니까 흔히 말하는 좌파 언론에서는 아직도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냥 근로자를 착취한 돈이라는 등. 아니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기업을 일궈 나가는 거죠. 지금 삼성에는 들어가기 위해서 청년들이 삼수 사수까지 하는 재수 삼수까지 하는 그래서 삼성 고시란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무슨 근로자를 착취했다. 물론 그런 부분이 뭐 전혀 없으리라고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매도하는 것은 좀 일반적으로 다 그런 방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상당히 온당치 못한 부분이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12조 원 플러스 4조 원, 16조 원의 사회환원이랑 상상을 초월하는 돈입니다. 이런 것을 한 개인이 일구어서 국가와 사회에 한원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지는 못할 망정 그걸 또 아직도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들의 의식구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제가 간단히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우리나라의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문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상속세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제가 세계 최고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이건희 회장의 고이건희 회장의 세계 상속세. 아마 세계에서 스티브 잡스보다도 4배나 많다고 하니까 아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입니다. 가장 큰 상속세. 뭐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세계 언론들 주목을 하고 있는 실정 정도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한국 경제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점을 같이 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상속세가 12조 원, 사회에 공헌한 것이 4조 원, 의료기부에 1조 원, 미술품에 3조 원 정도에서 총자산 26조 원 중에서 16조 원을 국가 사회에 기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년엔 사업 보고를 하고 사후엔 통큰 나눔을 통해서 진짜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마지막 울림은 정말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정부 회장은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 이정부 회장 상속세엔 철세는 없다. 그저 개인재산과 배당금 대출까지 해서 총동원해서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는 1차 2조 정도는 이걸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6조, 12조 원 정도 6번 정도 나눠서 낸다고 합니다. 배당금과 대출을 활용하고 2차부터는 주식을 매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외신들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속세를 대체로 배당금과 이제 2조 원씩의 배당금과 대출을 활용할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정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격차를 향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겁니다. 상속세, 스티브 잡스가 낸 상속세가 3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2조 원이니까 4배 정도 낸 상속세를 내고,
또 여러 가지 소암이라든지 또 감염병 같은 것에 기부를 했기 때문에 정말 작은 거인의 뜻을 지켰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이럴 경우에 상속세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한 기업이죠. 삼성전자의 지분 0.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대체로 한 4%, 4.5% 내외 되는 넘겨줬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감옥에 있는 데다가 있기 때문에 그 형제들 간에 뭐 모일 시간도 없었죠. 회의할 시간도 없었고, 또 감옥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 감옥에 있는 입장을 고려해서 그 형제들 간의 지분 내용은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 대체로 제가 전망하기에는 삼성전자가 워낙 중요한 것이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고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 4.5% 정도를 이재용 부회장에게 주어서 한 5% 정도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을 갖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근데 지금 현재는 가장 큰 것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삼성물산을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또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3% 이상 갖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어질 그런 전망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삼성물산 문제는 제일 먼저 옛날에 합병을 하는 그런 과정과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직도 재판에 계류 중이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삼성물산이 통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재판에 계류 중이고, 또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것을 또 삼성생명이 3% 이상 못한다, 나머지 매각해야 한다, 이런 보험업법이 계류되고 있는 걸 보면서 그야말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 구조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갖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라는 기업 하나 만들어내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에 백악관에 열린 반도체 회담에서 초빙받은 것도 알 수가 있고, 전 세계가 삼성전자를 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서로 콜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는 이렇게 흔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지분이 거의 50% 정도 외국인 갖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11%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가지고서 한 5%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감사위원 같은 걸 선임할 때는 최근에 상법 개정안으로 3%밖에 의결권 행사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이나 삼성 외국인 투자자가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잘못하면 이게 준공기업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준공기업화돼서 성공한 기업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뜯어먹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죠. 기업을 살리기보다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기업 하나, 세계 1, 2위를 다투는 반도체 회사 하나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일본의 반도체 몰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80년대마다 일본의 히타치라든지 도시바라든지 이런 4대 반도체 회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미국 인텔과 더불어서. 근데 일본의 반도체 회사도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하나 사라지는 거, 그야말로 이게 어제 어떤 그 언론의 분석을 보니까 황금알 낳는 거위를 그냥 배를 갈라서 나눠 먹는데 지금 광분하고 있다. 그런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거위를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자, 그래서 이게 아마도 책임경영실을 위해서 이재용이 부회장의 생명과 전자지분을 대부분 상속했을 것으로 유력하게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지금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특히 우리가 이번에 놀란 것은 상속세가 12조 원이나 많다는 것도 놀랐지만 고이건희 회장의 컬렉션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도 또 놀랐죠. 거의 23,000점을 국보급, 그 가치를 따질 수 없어서 10조 원 정도의 가치가 되는 국보급에서뿐만 해도 23,000점을 전부 기증했다는 얘기. 이게 그 김제의 그림이죠. 이게 인상파의 모네 그림입니다. 모네 수련. 우리가 프랑스에나 가야 한 번씩 볼 수 있는
모네의 그림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스페인의 달리의 그림이군요. 달리의 그림, 모네의 그림 정도. 여기에 뭐 우리 박수근 화백의 그림도 보이고, 여러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들이 보입니다. 김환기 화백의 그림도 보입니다. 이런 그림들을 지금 현재 전부 다 이게 이중섭 화백의 그림도 보입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번에 너무 많아서 23,000점이기 때문에 한 달에 100점씩 전시해도 2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유럽에서, 미국에서 유명한 그림들 한 번씩 서울에 국립미술관이나 현대미술관에 와서 전시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불과 몇십 점 갖고 와서 많은 그림 속에서 그저 몇 점 유명한 그림을 포함해서 전시할 때 우리가 그걸 보러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그림들이 23,000점이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100점씩만 전시해도 20년이 걸리는 규모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우리 저는 이런 희안, 신미안을 가진 고이근 여장과 홍나 여사의 그 신미안을 정말 다시 한번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그림들, 심지어 보물들도 많이, 국보급 보물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증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서 또 한 가지는 국가에만 기증한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중섭 그림은 제주도에, 그 다음에 박수근 그림은 강원도에 전국적으로 고향에다가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요거는 이제 이중섭이 섭섬이 보이는 풍경이란 그림인데 제주도에 기증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대통령이 이제 특별관련 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아무래도 6월부터 일반에 공개하는데 기증품을 기반해서 근대미술관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 걸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초격차에 전념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많은 돈을 60%를 유산을 납세하고 기부했는데, 근데 문제는 어떻게 초격차 삼성을 이뤄내느냐는 것이죠. 대출을 받아서 상세를 내야 할 형편에 어떻게 투자를 위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동차 반도체, 차량 반도체가 없어서 난리인데 네덜란드 반도체를 인수하는데 6조 원이나 드는데 어떻게 인수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에서는 반도체 세계 1위를 잃을 수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전쟁을 지휘할 사령관이 감옥에서 상속세 대출 상담을 받는 나라로 전락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좀 풀어줘야 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일부 여당 국회의원 중에서 토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추락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삼바 고위분식위원회 아직 재판 중인데 전문가 의견을 듣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전문 심리위원을 지정해서 이게 지금 몇 년째 재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몇 년째 재판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2년 5개월 넘게 심리를 계속했지만은 불법 단정이 어려워서 법원도 신중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중해서 외부 전문가의 심리위원회 의견을 듣고 한다. 2년 5개월 동안 심리를 진행했는데 불법 단정이 어려우면 그냥 죄가 없는 거지. 이거를 법원이 신중하게 다시 한 번 더 전문 심리위원을 동원해서 의견을 듣고 판단이 뒤집힐지도 모른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징벌적 상속세를 고쳐라는 청와대 청구에 등장 안 하고 있고요. 상속세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50%가 최고 세율인데 중과가 최대 주주는 중과가 30% 되고 50%가 미만인 최대 주주는 20% 중과가 이번에 이건 회장 20% 중과가 된 거죠. 그래서 60%를 20% 중과니까 여기 50에 20% 중과니까 60%가 된 겁니다. 그 상속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일본이 높다고 하면 일본보다 더 높은 비율입니다. OECD 26.6%의 거의 3배에 달하는 규모 상속세입니다. 당연히 미국, 영국이나 독일보다는 훨씬 높고요. OECD 국가 중에서 36개국 중에서 폐지한 국가 3분절입니다. 13개국이 폐지했습니다. 트럼프도 2016년 대선 때 폐지를 공략한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 호주 등등. 지금 심지어는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러시아, 슬로바키아, 체코 이런 데도 상세가 없고요.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흔히 얘기하는 스웨덴도 상세가 없습니다. 싱가포르도 말할 것도 없고요. 결국 이런 나라들이 왜 상세를 안 받느냐?
상속세를 안 받았을 경우에 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해서 오히려 시수가 더 증가했다는 실정 보고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스웨덴이 상속세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스웨덴이 복지국가 한참 할 때는 상속세가 높아서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가고 부호들이 해외로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폐지했다는 겁니다. 폐지하고 나니까 더 시수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좀 잘 살 수 있고 또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내 아이들이 더 잘 살 수 있겠지 하는 그것이 인간의 꿈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상속세를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은 이렇습니다. 상속세가 마지막 세금이잖아요. 근데 기업을 잘 일구어서 법인세를 냅니다. 그리고 또 배당을 받으면은 또 소득세를, 배당 소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돈을 갖고 있으면 또 상속세를 냅니다. 아, 정말로 남아있는 돈이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법인세 내고 소득세 내고 또 상속세를 세부인 세금을 냅니다. 정말 징벌적 세금을. 그래서 50국가 13개국의 세금을 상속세를 폐지한 것입니다. 상속세 실효세율, 가세 표준에 대해서 납부세액을 봐도 우리나라가 28% 제일 높습니다. 일본, 독일, 미국에 거의 일본에 거의 두 배가 넘고요. 독일, 미국보다 더 많습니다. 전체 세수 대비 상속세 비중은 우리나라 두 번째로 전체 세수에서 대비 상속세 비중 아주 높은 편입니다. OECD 평균은 0.3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상속세를 거의 안 거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상속세는 이미 벌써 법인세 내고 소득세 내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세를 폐지하면은 성장률이 0.14, 0.28% 올라가고 일자리가 5만 9천 개 내지 11만 개가 증가한다는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건희 회장 상속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2018년에 구본무 LG그룹 전 회장이 낸 것이 8,731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조 원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한 상속세예요. 우리가 많이 냈다고 하는 예컨대 뭐 최종현 SK그룹 회장도 730억 원을 냈고요. 물론 시간이 좀 다릅니다. 정주영 회장도 302억 원을 냈을 정도뿐입니다. 이게 바로 불과 몇 년 전에, 3년 전에 일이 8,700억 원을 냈습니다. LG그룹은. 삼성에서 고이근희 회장은 12조를 내는, 뭐 상상을 초월한, 스티브 잡스보다 4배나 많이 내는 상상을 초월한 상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가업성계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업성계 하려면 우리나라는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 예를 들면 피상소인이 7년간 사업을 영위해야 되고 휴업도 안 되고 업종을 유지해야 되고 고용도 10년간 평균 100%를 유지해줘야 되는 이것 때문에 거의 가업상속이 안 되고 있는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희 회장이 본인이 삼성생명을 많이 갖고 있고 삼성전자 4% 정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가장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 0.7% 합하면은 한 5% 되거든요. 자, 그 경영권 방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이 0.7%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지금 현재 삼성물산하 통해서 지배하고 있는 구조. 이게 지금 법정에 계류가 되어 있고, 삼성생명의 8.5%는 지금, 3%만 보유하도록 하기 때문에 나머지 그 20몇 조 원을 내다 팔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내다 파는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이나 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팔아가지고, 사는 그런 방법도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럴 경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구조도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 핵심 그 회사가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거든요. 어떻게 해야만 이 삼성 경영권이 다 방어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이중구가 있고 또 지금 상속세도 내년부터는 이제 주식을 팔아서 또 갚아야 하기 때문에 연간 2조 원씩 주식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외신처럼 경영권이 흔들릴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기업가 정신도 사라진다. 독일에 비하면 5조 원 정도밖에 안 냈을 거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외신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블룸버그도 이 높은 세율에 대해서 이례적인 높은 세율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결국은 대출 받다 기업을 아예 팔아버리는 그런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들의 문제죠. 이참에 우리도 기업 징벌에 대한 상세를 손질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기업 영속성을 위축시키면서 세계 추세에 역행한다는 것.
지금 어떻게 하면 기업을 육성해서 양질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인가 세계가 다 정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역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상수에 개정하는 먼지만 쌓고 있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서 20대 국회에 발의가 됐지만 폐기가 됐습니다. 논의조차도 안 했다. 가업상속도 뭐 그림의 떡이다. 규제가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중견기업들은 상속세 때문에 갱년기를 매각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높은 상속세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이번에 제가 고이건희 회장의 그 1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보면서 아마 많은 재계 총수들은 굉장히 좀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이로 인해서 기과 정신이 훼손되고 투자가 위축돼서 양질의 일자리가 날아가 버리면 국가적으로 또 더구나 우리 미래 세대의 일자리, 지금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서 난립니다. 정말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좀 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지금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